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산업 전반의 최신 AI 동향,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같은 대기업의 큰 그림부터 공공 클라우드,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까지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그 핵심 변화를 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SK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부터 AI, 클라우드까지 뭔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한 사업 재편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SKCNC랑 SK텔레콤의 AI 관련 조직 통합 움직임은요. 단순히 글로벌 빅테크,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통신망 그리고 AI 반도체, 사피언 있잖아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서비스까지 한국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활용해서 AI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생태계 구축이요. 그렇죠. 에메롭스나 AI 파운드리 같은 통합 기술 스택 확보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야, 그야말로 AI 풀스택체 공자로 거듭나려는 거군요.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 캐펙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 AI 생태계를 완성했을 때 얻게 될 어떤 시장 지배력, 이걸 생각하면 이건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베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공하면야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도 클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죠. IT 서비스 기업들의 이런 변신 시도는 기업 가치 자체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대기업이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이 기술이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마침 공공 클라우드 시장 경쟁 소식이 있네요. KT, LG CNS, MBP가 다시 격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교육청의 381억 원 규모 사업처럼 대형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버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요. 이제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보안 관리라던가 아니면 여러 회사 클라우드를 마치 하나처럼 통합해서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거요. 아, 멀티 클라우드 같은 거요? 맞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페드램프 같은 엄격한 보안 인증 기준 충족 여부나 AWS 거브클라우드처럼 공공기관 전용 인프라를 운용해본 경험도 중요해지겠죠. 네, 그리고 ESG 경영, 보안 강화, 또 국산 솔루션 요구 같은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국가적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군요. 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특히 의료 AI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AI가 의료 영상을 판독하거나 현미경으로 봐야 했던 병리 슬라이드를 분석하고 또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AI의 병리 슬라이드 분석 정확도가 숙련된 병리학자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죠. 와,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기술적인 문제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 규제라든가 의료진의 수용성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술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규제 환경입니다. 특히 미국 FDA 승인이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AI 의료기기의 수익 모델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돈 문제니까요. 네. 또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의 신뢰 구축,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없이는 현장 도입이 어렵습니다. 기술과 제도, 그리고 현장의 수용정,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네. 교육이나 금융 쪽 변화도 아주 흥미로워요. 대학들이 강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AI로 수업 운영을 돕는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토스, 페이스페이, 얼굴인식 결제요.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은 정말 SF 영화 같네요. 네. 대학 통합 플랫폼은 AI가 강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거나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심지어 시험 문제까지 내주는 등 교육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이 진짜 큽니다.
이미 코세라 같은 해외 플랫폼은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구독 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상당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스페이스페이 확산은 얼굴을 식별하는 알고리즘, 페이스댓이나 아크페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 얼굴인지 확인하는 위조 얼굴 방지 기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라이브니스 디텍션이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편리하긴 한데 제 얼굴 정보가 그렇게 쉽게 쓰여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자 경험은 매우 뛰어나지만 얼굴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고 또 사용자 불안감을 해소하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얼굴 결제를 도입한 중국의 알리페이나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하는 아마존 원 같은 서비스와의 경쟁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이버가 육성한 스타트업들, 그 D2SF 출신 기업들 가치가 5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도 결국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AI를 검색, 로봇 제어, 물류 최적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CVC,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들을 IPO보다는 M&A를 통해 회수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보다는 인수합병이요. 네, 이건 단순한 재무적 이익 회수를 넘어서 빠르게 기술을 내재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AI가 정말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AI는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기반 인프라부터 시작돼서 의료, 교육, 금융 같은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SK 사례처럼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그에 따른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고요. 둘째는 공공, 의료, 금융 분야에서 보듯이 규제가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에서 AI를 도입할 때 승인, 보안, 그리고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네, 신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교육 플랫폼이나 핀테크처럼 AI를 통해 기존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면 사스나 구독형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얼굴인식 결제처럼 AI 기술이 편리함과 혁신을 약속하면서 우리 일상 속으로 정말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이 사회 곳곳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요. 이 편리함과 혁신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